아니,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아유, 낮에 오늘 방송을 하다가 좀 방송 사고가 나가지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방송은, 원래 사고가 나야 됩니다. 방송 사고가 나야 재미가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예, 예. 오늘, 낮에 방송하다가 좀 못 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몇 말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문재인 씨의 방북 2시간 깜짝 쇼와 관련해서 예. 제가 27일 밤인가요? 허준수정 TV 방송에서 문제 제기한 헌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내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내각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 엄격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죠. 예.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부에 문 대통령이 통일각에서 2시간가량 회담을 나눌 당시 군 통수권을 이양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방부는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양했다고 허위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국방부의 이런 짓거리가 완전 거짓말이었죠. 이게 이제 들통나니까 1시간 만에 정정을 했습니다. 이 정권이 이런 어리석은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헌법 제71조의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특히 북한 같은 적성국가를 갈 때는 국군 통수권을 넘기고 가는 것이 엄중한 철칙인데 이 규정을 지켰을까요? 라는 그런 코멘트를 제가 했죠. 예.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2시간 이상이나 적국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통째로 3대 세습 정권에 갖다 바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했을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내각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얼렁뚱땅 속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차 허위 보고했다가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1시간 만에 청와대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양을 검토했다가 짧은 시간이라 굳이 위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고 정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이런 정도의 해이한 안보 무능으로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말도 안 됩니다. 국가가 국가 경영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예, 국방부의 워딩을 보면은 해외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게 국방부의 착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러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답변서를 만들어 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도둑정권의 위장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합니까? 이 주사파 정권이 참 나쁘다는 것은 1시간 만에 청와대가 이양을 검토했다가 짧은 시간이라 굳이 위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도 이 정권의 한상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께 이런 팩트를 가지고 부당성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제7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가 국군 통수권 이양 여부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안보 공백에 심각하게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하게 규정된 헌법 제71조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지적되니까 문재인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는 것이죠. 문재인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죠. 이 상임위원들의 비상대기, 그리고 관련국 사전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허준 선생 TV만도 못한 기레기 언론들도 이 중요한 내용들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데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월북했는데 그 기간 동안 군 통수권이 북한 김정은에 가 있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종석한테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이런 쇼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는 문재인이 왜 국민 모르게 적국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추궁하고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에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대한애국당도 이 점에 대해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집요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간의 정상회담 의제 협상에서 미국은 핵탄두, 핵물질, 미사일의 신속한 해외 반출 폐기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미국은 핵무기부터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만 끌다가 실패로 끝난 과거의 북핵 협상을 반복할 우리가 크다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행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 같은 북한이 희망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약 20여 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부터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의 테네시주 오크리즈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보장 없이 핵무기부터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니까 미국에 대해 체제 보장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죠. 미국 양측의 절충안이 얼마나 좁혀지느냐가 싱가포르행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일각에서의 예비접촉 회담은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그런 신속한 핵 폐기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간의 합의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대북 협상의 기저로 볼 때 가시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의 속도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어떻게든 비핵화의 이행 시한을 정하고 시한 내에 한다는 구체 조치를 명시하려 하겠지만은 그러나 북한은 쫓기는 입장에서 이러한 시한을 확정하는 것에는 아주 부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자신이 직접 김정은과의 회담에 나서서 전임자들과는 달리 북한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주장할 명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나 9.19 공동성명처럼 시간만 끌고 아무런 결실로도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협상은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고
따라서 당장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부터 내놓고 시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정은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신년사에서 핵탄두를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점도 미국이 초단기 가시적 핵폐기를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여전히 점진적 협상, 점진적 이행을 원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일괄타격, 신속한 이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핵화 조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야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북한이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김정은은 이보다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보 위협 제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경제 보상도 원하겠지만은 그 전에 핵 포기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은 그 리비아 지도자 가다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고, 어제 또 제가 노동신문을 이용한 미국은 북한이 마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회담에 나선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2016년 7월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밝힌 체제 보장 5개의 그런 원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5개 원칙으로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그리고 남한 내 모든 핵무기 기지 철폐하고 검정, 미국 핵타격 수단의 전개 중단, 대북 핵 위협 및 핵 불사용 확약, 주한미군 철수 선포, 이런 거를 주장했었죠. 여기에 한미훈련의 축소, 중지, 주한미군 감축, 평화협정, 미국 수교 같은 그런 다양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정상회담 전에 미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두 정상이 만나겠습니까? 이 두 정상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그런 취지 외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요구할 거고, 유사시에 방위금 그런 분담 또는 예상외의 성과가 나올 경우에는 북일 배상권 청구권, 그리고 수교 문제 이런 것도 거론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패싱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 속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미 대화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죠.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복구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북의 입장, 이들이 합의는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한미동맹이라면 문재인은 이러한 상황을 미국에 가서 의논하고 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파키스탄식의 핵잔존 용인 또는 조기 미군 철수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 우리로서는 취약이 될 텐데 우리 모두 깨어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체제 보장은 현대판 노예사회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권, 독재 타도, 입에 걸고 사는 문 변호사, 김정은과 서로 껴안고 난리치며 수시로 만나자고요? 비핵화는 미국에 맡겨놓고 뭐하러 만난 겁니까? 대북제재, 해제 같은 걸 통해 미국 민간기업 등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가 되는 것이 곧 체제 안정의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올시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은 지금까지보다 탈북자가 더 늘어나 스스로 체제가 붕괴됩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강압 철권 통치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법도 곧 한계에 부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한 북한이 이튿날 또 탈북 종업원 송환 없이는 남북 간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도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를 또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무조건 송환해야 한다는 그런 제목의 논평에서 강제 억류되어 있는 우리 여성 국민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지체 없이 가족들의 품에 안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강제 집단 유인 납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에 와서까지 그들의 송환을 거부해 나서는 현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라며 그들에게 과연 북남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내일 모레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하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연기하겠다는 그런 속셈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거부했고, 한동안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다가 이달 국내의 한 방송사가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었다고 보도하니까 대남 매체를 통해서 계례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 납치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종업원 송환을 다시 요구했던 거죠. 북한의 이 적십자사 중앙위원도 대변인인가요?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사를 믿어야 하는지, 도통 요즘 보도는 대상이 국민인지 특정인들인지 진짜 신뢰받는 언론사의 보도도 특정 부대들의 댓글 노름에 묻혀져야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들을 누가, 어느 집단들이 끌고 가는 것인지, 민생은 그저 보기 좋은 현수막일 뿐 한숨만이, 그러나 방송에서 팩트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납치해간 그 숱한 사람들 말은 왜 한마디도 안 하나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왜 납북, 억류되고 무참히 사살된 한국민의 송환과 책임 추궁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10마디 하면 우리는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인권 변호사 출신 맞습니까? 진짜 송환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대박이고, 송환 안 되어도 추가 탈북 압박을 위한 기획보도, 그리고 기탈북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압박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북한 당국자라도 송환하라고 노래 부를 겁니다. 국정원은 뭐하고 있죠? 북한 여정업원 일행을 국정원이 탈북을 조장하여 납치했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이고, 북에서는 저런 요구를 해오고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태도마저 의심이 가는데도 국정원은 할 말이 없나요?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 짓을 하느냐에 따라 진실이 달라지는 나라입니까? 상대에게 형편을 고여치 않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관철되지 않더라도 확실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북계의 오랜 수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 시의 북한 포로 기한, 그리고 그 원하는 모든 그런 자들을 오래전에 조건 없이 송환했는데 왜 북에 대해 납북된 국군 포로 송환을 요구하지 않나요? 북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미리 알아서 피하는 이 정권에 정말 욕을 퍼붓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김정은의 체자부장 요구는 북한을 영구히 현대판 노예사회로 유지하겠다는 말인데, 김정은이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 불안한 거겠죠. 그래서 만만한 문 변호사 만나 껴안고 별 소통을 다 하는 거겠죠. 독재 타도, 인권, 임의 행진곡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 북한 주민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김정은의 요구가 점점 기가 막힐 겁니다. 뚱뚱이 자주 만나 껴안아 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미국 정상회담은 북핵 폐기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열리는 것이죠.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사안일 뿐입니다. 따라서 판문점 미국의 북핵 폐기 실무 협상이 진짜 협상이 될 겁니다.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할 때의 그 디테일이 시작된 거죠. 우리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의 정확한 의미부터 확인돼야 합니다. 이제는 어느덧 한국 정부 관계자들까지 따라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그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핵폭탄은 북에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핵도 없는 한국에 대해 비핵화하라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 아닌가요? 그래서 북의 핵 포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핵 폐기의 절차와 방법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최단 기간 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방식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북계가 펼쳐온 핵 사기극을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거죠. 불완전한 폐기, 확인 검증이 어려운 폐기,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폐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것은 핵 폐기가 아니라 핵 사기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풍계리 핵실험장에 폐쇄에서부터 핵 전문가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정하고 검증 불가능하며 돌이킬 수 있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넘어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완전 무장해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라 지킬 의지가 없다면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찰이 댓글 조작 사건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됐다는 그런 진술을 드루킹으로부터 40여일 전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금까지 송인배 비서관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언론 간담회에서 지난 4월 17일 드루킹이 송인배 비서관을 통해서 김경수를 소개받았다고 진술을 했고, 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조사할 때 송인배 비서관 관련 진술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주민이 이에 대해 처음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 4월 18일이었다고 했고, 청와대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 측과 4번 만났고 사례비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공개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은 송인배 비서관 연루 사실을 이철성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했고, 수사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보고했을 것이라고 애둘러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보고가 지연되는 동안에 서울청은 송인배에 대한 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송인배를 소환해 드루킹 책을 알게 된 경위를 수사하지 못한 거죠. 드루킹이 이미 경찰 조사에서 송인배를 경공모 회원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을 했고, 팅크벨이라는 필명의 이 경공모 회원에 대한 조사도 드루킹 진술 후에 12일이나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주사파 정권에서 민주경찰의 주요 업무는 정권의 안녕을 위해 정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곧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이철성은 국민 앞에 정중히 속죄하고 본인 스스로 사직해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의 행보가
암흑을 보듯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을 수사하는 이주민 서울청장이 4월 17일 드루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인배 청와대 제1비서관이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해줬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수사팀이 송 비서관 이름만 나왔다고 이철성 청장에게 보고하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건부라는 청와대, 그 중에서도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이 문제라면은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교통사고만 냈어도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경찰은 위계질서가 분명한 집단이죠. 수사 내용뿐만 아니라 웬만한 정보사항은 지부에 빠짐없이 보고되고 지침을 받아 움직이는 게 경찰입니다. 여권 핵심부들이 배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사건인데 송인배 연루 진술은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서울경찰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경찰청장을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청장에게도 숨겨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실제 서울경찰이 송인배라는 이름을 확인한 직후에 청와대가 송인배에 대해 자체 조사를 했다고 하죠.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밝힌 후에야 경찰은 사실은 우리도 조사를 했는데 혐의를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마치 김경수나 송인배 비서관의 변호사를 보는 듯합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진짜 이유가 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이 차기 경찰청장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했어야 할 경찰청장을 필싱하고 청와대에만 직보한 목적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쁨 받고 싶었으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철성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의해 임명돼서 용케도 계속 유임되고 있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처지입니다. 차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주민 서울청장은 오로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